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고 영어에서 중고등 영어의 영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고회가 지향하는 중고등학교 영어는 어떤 영어일까요? 자, 일단 목차는 첫 번째, 현 초중고 영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영어는 과연 언어일까요? 아니면 이해하 혹은 암기하는 과목일까요? 세 번째, 그를 통한 사고력 증진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그렇다면 사고력 증진 훈련의 예는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변함없는 초중고,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다시피요. 영어란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신나게 배운 회화, 외국인 만나서 쓰고 싶고, 중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역시 친구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회화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조차 영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두 번째, 중학교 때 문법에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배우고 배워도 계속 망각하고 몇백 문제를 풀었는데도 언제나 문제를 보는 것은 새롭습니다. 세 번째, 독해를 하려고 하면 단어가 매번 길을 막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부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아예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한 많은 단어를 암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문법이 가장 중요해. 왜? 중학교 때 문법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문을 통해서 독해를 해야지 지문 외에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외국인하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 라고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때까지 했던 여러분들의 영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독해는 해석하려고 하면 계속 늪에 빠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단어를 그렇게 학원에서 외웠는데 정작 중고등학교에서 써먹어야 되는 독해에서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신 점수로 평가하는 영어. 점수가 먼저야. 점수가 먼저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저희가 학원에서도 닥치고 그냥 무조건 암기에 기본적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는 지문을 외우고 암기하는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점수 따는 비결은 역시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니 암기해라 라는 한마디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암기 형태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나오는 지문의 형태 자체가 설명문의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의 영어 독해 지문은요, 설명문보다는 논설문에 가까운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지문에 보이는 단어만으로 여러분께서 시험 볼 때 점수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단어를 암기하고 중학교 때 지문을 암기하는 관계로 6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어 시험이 아닌 암기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매번 달라져요. 그러니 매번 나올 때마다 끈질기게 외웁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를 지나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터 시작되는 영어의 이해 전쟁이 아니라 암기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영어로 접어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3% 혹은 고교 등급제로 바뀌면서 A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제외하고는 암기만 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도대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는 학부모님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나도 똑같이 영어를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가 가장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저는 영어가 제일 약해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수학은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영어는 저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영어가 제일 약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학부모님이 배우셨던 영어 교육과 지금 학생들이 영어 배우는 교육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회화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끝나는 점수로 끝나는 영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초등학교에서는 신나게 영어 해야 하고 발음도 좋고 회화도 잘하면 부모님들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박수 쳐 주시죠. 왜냐? 점수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로 저희 아이가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당당하게 말하고 발음이 원어민처럼 들어가면 굉장히 뿌듯해 하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가서는 내신 점수가 잘 나오면 박수를 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회화는 완전히 망각하게 되고요. 중학교 내신 점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만 하면 점수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을 또 심화시킵니다. 그냥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암기시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암기 방식이 고등학교로 가서는 아이들이 커서 학생의 점수를 학부모님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게 되죠. 그렇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어차피 잘 기억도 안 나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리고 중학교 때 외웠던 방식대로 중학교에서 외웠던 방식대로 지문을 그냥 암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마인드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암기합니다. 이 지문이 왜 나온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나 뭐 과외나 점수가 안 나오면 학생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왜? 너 지문을 제대로 암기 안 했구나. or 너 변형 문제를 많이 안 풀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학생의 탓을 돌리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나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일까요? 결론은 영어는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게 되면 영어는 지겹고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과목으로 인지하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회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아이들이 19살 이후로 넘어가면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단어 암기를 통한 독해 기반 다지기는 15% 정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제가 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다시피 50% 정도 해당하는 독해 과정을 통한 즉 영어 독해를 통해서 외국 친구들과 외국의 모든 역사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